안녕하십니까. 자, 뭘 또 치다 말어, 이거. 자, 오늘 5시간 만에 다 끝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농지법까지 해야 되거든요. 좀 바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집중해서 좀 따라오시고, 좀 가급적이면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강의는. 그래서 정규 강의에, 3월 정규 강의에 올라갈 겁니다. 3월 첫 주자 강의에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 프린트 받으셨죠? 아, 죄송합니다. 5월 첫째 주 강의 올라.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자, 바로 시작할게요. 프린트 1페이지에 공법 액션 암기사항들이 나왔죠? 자, 첫 번째 무슨 기준하고 나왔습니다. 공법책에서 무슨 기준 하면 다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부령. 뭐라고요? 국토부령. 결론은 여기도 국시죠? 여기도 뭐예요? 국시하고 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준에선 아직 다루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하나만 더 메모해 줄게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있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하고 성장관리계획 있죠?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요 두 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하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 있어요. 그래서 개대령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개대령.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은 대통령령하고네요. 여기는 성장통으로 안고 있네요. 성장통. 성장관리계획도 뭐예요? 대통령령.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대통령령. 뭐 내려면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건데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개 틀로 딱 정리합시다. 기준, 성이 다 뭐다? 국시다.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얘는 개대령. 얘는요? 성장관리계획은 대통령령. 성장통 이렇게 해서 전체 공법의 기준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럼 이걸로 하나 잡아가시면 되겠네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자 국토부령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국가계획하고 나옵니다. 자 국가계획하면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다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나왔네요. 자 국가계획 나왔는데 국가계획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광역시설. 이렇게 자 전국토를 대상해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하고 나옵니다. 자 고속도로 있나요? 철도 있나요? 자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요. 국가계획하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가를 설치하는 자 국가계획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보이면 광역시설. 그럼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는 국가계획의 용어적입니다.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자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말한다. 되네요. 자 광역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국가계획하면 세 단어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 중앙, 그 다음에 뭐 기본, 그 다음에 뭐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하라. 중앙, 기본, 관리. 자 국가계획하면 누구요? 국장.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번, 2번이면 무조건 한 문제, 또 3번 가지고 한 문제.
그러니까 7번까지 끝나면 한 8문제 끝나요. 7번까지 끝나면. 자, 공법의 재검토, 타당성 검토 다 몇 년? 공법의 재검토, 타당성은 다 몇 년이다? 5년 하는 거. 왜 5년이죠? 대선 주기 몇 년? 5년.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걸 또 암기해요. 기본 관리 그러면서 전부 다 기본자 있고 관리자 있죠. 왜 그걸 암기할까? 그냥 재검토는 다 5년이지. 그러면서 뭐 새로운 거 찾은 것처럼 기본 관리 재검토 5년 이러고 있는데, 자, 재검토는 다 몇 년? 5년. 누구? 투기과열지구와 누구는 조정 대상 지역 뭐 반기. 반기가 뭔지는 아시죠? 몇 개월? 몇 개월이에요? 6개월마다 재검토. 시험자 6개월로 안 나와요. 법률 규정이 뭐로 됐으니까 반기. 매년 무조건 한 문제. 매년. 자, 5번째 소오멸시효입니다. 공법의 소멸시효는 다 몇 년? 5년. 자, 도시개발 채권 원금 몇 년? 5년. 이자는? 2년.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에 매입 필증을 몇 년간 보관했어요? 매입 필증 몇 년이요? 5년간 보관했습니다. 이자는 몇 년이에요? 2년. 근데 여기까지는 소멸시효에 다음 날이 없었죠. 다음 날이 없었는데,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만 청산금이 소멸시효가 5년은 맞는데 이전고실에 무슨 날부터? 다음 날부터 5년. 이전고실에 다음 날부터 뭐라고요? 5년. 하여 이렇게 읽으세요. 정비법만 다음 날부터 5년. 정비법만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어떻게 읽어요? 정답 월. 심지어 이 다음 날을 빼고까지 시험지 냈다는 거. 정확하게 법 원리로는 얘가 맞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작은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되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나 얘가 바보 취급받죠. 얘만 틀린 문장처럼 취급받잖아요. 왜? 여기는 전부 다 다음 날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건데 얘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정비법만 다음 날부터 5년. 정답 월. 뭐라고요? 정답 월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공법에 소멸시효 됐나요? 자, 5번 가지고는 시험장에서 실제 2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이상. 자, 큰 틀부터 정리할게요. 공법에서 자, 허가나 승인받고 착수하는 경우입니다. 착수나 착공하는 경우인데, 자, 1년짜리가 있고요. 몇 년짜리요? 1년. 그 다음에 2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어요. 자, 착수 착공 기간 볼게요. 착수 착공은 기본적으로 몇 년? 1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5년. 그 중에서 모르면 2년이에요. 모르면 몇 년쯤이라고요? 공법에서 착수, 착공 나오면요. 미착수, 미착공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자, 몇 년이에요? 2년. 최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런 거 보면 혹시 기억나세요? 1, 2번번? 1년 내 인가 신청이 없더라. 2년 미착수 쓰지 마세요. 여기 있을 거예요. 2년 뭐라고요? 미착수. 자, 그 다음에 부도, 파산, 지정, 인가의 뭐 취소. 부도 파산이면 시행자 변경하는 사유 당연한 사유 맞죠? 뻔한 사유. 지정 인가의 취소면 시행자 변경 사유 맞죠? 그럼 이제 오늘 이걸 알았으면 기본적으로 착수는 몇 년이다? 기본적으로 착수 기한은 몇 년이라고요? 2년. 자, 요걸 알았으면 여기서 2년 내 착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착수 기한인지 알면은 착수가 2년이죠. 그러면 1번은 뭐가 된다? 인가. 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저기 개발법 가면 요 착수기한 또 나올 테니까요. 자, 일단 공법에서 착수, 착공이다 그러면 몇 년 찾아요? 2년. 이게 기본이고. 자, 요 1년은요. 특이한 거 건축 신고. 건축 허가 받고는 몇 년? 2년. 건축 허가 받고는 몇 년이라고요? 2년. 왜 2년이었죠? 시장님한테 우리가 허가 신청을 했나요?
그럼 시장님이 나한테 뭘 주죠? 허가증. 신청하면 허가증을 줬죠. give and take. 그래서 이걸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했나요? 쌍방적 행정이다. 쌍이다. 몇 명? 2명. 쌍이니까 몇 명이요? 2명. 그래서 2년 이렇게 됐습니다. 쌍방적 행정행위다. 몇 년이에요? 2년. 쌍이니까. 그러면 신고 한번 볼까요? 건축 신고는 자 제가 시장님한테 신고서 제출했나요? 예? 신고 제출하면 시장님이 저한테 뭘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혼인신고 해보셨죠? 혼인신고하니까 법적 부부증 줘요? 뭐 주는 거 있더라 없더라? 왜 전부 다 뭐 결혼 안 한 것처럼 쌩까고 있어요? 신고서 제출하면 주는 게 없죠?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적 행정행위라 건축신고는 착수기한이 몇 년? 1년. 요 둘의 차이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건축허가에서는 허가 취소 사유에서 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착수가 불가능이죠. 6개월 이후에 착수가 불가능이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경공매 6개월 특이한 규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6개월도 하나 있어요. 뭐 공장은 3년도 있고 예외들은 많은데 기본 틀은 신고 몇 년? 1년. 나머지 모르면 2년. 그러면 5년짜리는 뭐냐? 특별하면 5년이에요. 못하면 5년이라고요? 특별 건축구역 몇 년? 5년. 그 다음에 주택법에 피해자가 많으니까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이요? 5년. 특별하면 몇 년이요? 5년.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수기한 몇 년이요? 5년.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혹시 지구단위 계획 기억나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얼음 그러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되면 일체의 변화가 허용 안 되죠. 자, 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죠. 요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되죠? 3년. 몇 년이요?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내면 무슨 날? 다음 날. 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했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요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나요?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한 게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였죠.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됐어요. 뒤에 다 나올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가다 보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용, 산, 기, 지, 입지하는 거 있었죠. 주민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주민이 지구 단위에 대해서 위반 제한했죠. 그래서 지구 단위 수립되면 착수 몇 년 내하세요? 5년.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은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에서나 시장우수. 그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몇 년을 줬고 3년. 자, 주민은 능력이 없으니까 착수기한을 넉넉하게 몇 년? 5년. 그러면 공법의 착수기한은 5년이 특별건축구역 특별하니까 몇 년? 5년. 5년 미착수면 특별건축구역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5년. 5년 미착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최초 공구도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하면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다.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몇 번째 공구죠? 2번째. 몇 년의 착수죠? 2년. 2년 미착수에도 취소할 수 없다. 없다. 폭파돼 안 돼? 폭파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3년,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착수 몇 년? 5년. 5년 미착수면 5년 되는 무슨 날? 다음 날. 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했던 도시군 관리 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실효. 이렇게 처리했던 거. 자, 그러니까 공법 전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전체 찾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착수 착공이면 몇 년? 2년. 공장은 3년.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몇 개월 이후? 6개월. 착수 불가능이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건축법상 신고하면 몇 년의 착수? 1년.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특별하니까 5년. 지구단위계 주민의 위반 제한일 때 5년. 주민은 능력 안 되니까 몇 년? 5년. 자,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5년. 최초 공구도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몇 년에 착공해야 되고요? 2년. 2년 미착수에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르면 다 몇 년 찍으면 돼요? 2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공법상 착수, 착공 정리하는 건 요거까지는 분명히 시험 내에서 두 문제 해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예외 1년과 예외 6개월 있죠? 그러면 5년짜리 특별한 거 지구단에게 주택법 사업계 승인 5년 있죠? 이거 말고 착수, 착공이 나면 다 몇 년 찍으면 돼요? 2년. 다 몇 년 찍으라고요? 2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에 열람, 공람 됐네요. 열람이나 공람은 잠깐 이 단어부터 볼까요? 열람, 공람이 뭐죠? 열람, 공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가요? 알려주는 건가요? 그럼 열람이나 공람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가 열람, 공람 안 한다라고 3번 나와요. 근데 공법에서 열람, 공람 넣으면 전부 다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때문에. 그렇게 잘하면서 왜 틀렸고 가? 공법에서 열람, 공람 넣으면 무조건 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숫자가 열람, 공람이 2개 틀로 딱 끝나 있어요. 보세요. 공법에 열람, 공람 모르면 다 며칠 찍어요? 모르면 다 며칠 찍어요? 14일.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개 해놓으면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공법 전체에서 열람, 공람이 한 20번 이상 나올 거예요. 총 24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총 나온 게. 그래서 열람, 공람 며칠 이상? 14일. 모르면 며칠 찍어요? 14일. 근데 30일짜리가 4번 나와요. 최소한 2번은 암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2개는. 자,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날짜 넣으면 다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하고 배운 기억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야?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죠. 이제 배우세요. 공법에서는 열람, 공람할 때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날짜 넣으면 다 30일로 돼 있어요. 공청회만 14일 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에서 공고 열람이 며칠 되는 거고 30일. 자, 정비계획,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을 정비계획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 무슨 계? 관리처분계. 따라서요? 분양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2개가 있고 도시정비법에 2개가 있어요. 30일짜리가. 앞쪽에 2개, 끝쪽에 2개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요. 광기정관. 광이 뭐예요? 광역도시계. 기가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 정이 뭐예요? 정비계. 관이요. 관리처분. 지금 광기정관에 빨갛게 동그라미 했나요? 일부러 고디끝이 다 하려고 예를 썼는데 하여튼 빨갛게 동그라미 했죠. 광기, 정관. 무슨 말이에요? 정관을 광기 나게 닦았대. 며칠 이상은 닦아야 광이 날까요? 30일. 광기, 정관. 두 문자 암기만 시켜서 안 되고 그게 무슨 단어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광기, 정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 4개만 며칠? 30일. 그러니까 공법에 24번 나오는데 4개만 며칠? 30일. 19번은 14일. 한 번은 제한이 없다가 나와요. 한 번은 열람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뚫어 했던 거 기억나요? 이 관리란 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거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내 재산권을 침해를 해요? 안 해요? 내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근데 관리계획에 관한 정보를 다 누가 가지고 있죠? 입안권자. 누구요? 국가가 가지고 있나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기관. 근데 이들이 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요. 정보의 불평등, 비대칭. 그러니까 나는 내 재산권 침해를 방어하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여 열람기간, 신청기간. 열람기간이나 요거 신청기간이나 똑같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도시군 관리계. 이 도시군 관리계에서 마지막에 결정, 고시, 후 열람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밑에 쓰세요. 결정, 고시, 후 열람. 뭐라고요? 결정, 고시, 후 열람. 이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열람이 나오거든요. 주민의견 정착에서. 입안할 때 열람 며칠일까요?
14일. 모르는 며칠? 14일. 14일이에요. 도시관리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정치하려고 열람시키거든요. 그때 14일이에요. 그런데 관리계에서 마지막에 결정하고 고시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결정 고시 후에 열람은 열람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확정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열람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같이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공법에서 열람이다, 공람이다 그러면 열람, 공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며칠 이상? 14일. 광기, 정관 며칠? 30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이 뭐예요? 광역, 기는요? 도시군 기본계, 정은요? 정비계, 관은요? 관리처분계. 제가 광기 정관만 쓰려고 하니까 이거 3페이지도 안 되더라고, 암기상이. 그렇게 하면 저는 편한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광기 정관 그러면서 몸에서 광기가 나 미쳐가지고 그래서 막 나한테 욕하잖아요. 이런 경사지붕. 봐봐, 웃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잖아. 경사지붕이 뭔지 아시나요? 경사지붕이 뭐냐면 건축법에서 바닥 면적에 산정하는 거, 산입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바닥 면적 산입하는 거, 다락 보이죠? 다락의 층고가 얼마 이하면 1.5 이하면 바닥 면적 산입한다 한다? 안 한다. 경사 지붕일 때는 얼마 이하면 1.8 이하면 바닥 면적 산입한다 한다? 안 한다. 경사 지붕은 얼마요? 1.8. 그러니까 친구가 기분 나쁘게 하면 욕하지 마라 그랬죠. 친구가 기분 나쁘게 하면 이런 하나 팔 그래, 이런 경사 지붕 같은 놈 그래요. 오늘도 수업도 열받으면 저런 경사 지붕 같은 놈 그러는 거예요. 에? 어디 가서 막 하나 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수업 시간에 모든 농담들이 다 수업과 연계돼 있어요. 됐나요? 광기, 정관. 광이 뭐라고요? 광역도시. 기가요? 도시군 기본계. 앞에 국토계획법 맨 앞에 2개. 그다음에 무슨 계? 정비계. 무슨 계? 관리처분계. 며칠? 30일. 나머지 모르면 며칠? 14일. 도시군 관리계획의 마지막 결정하고 고시할 때 결정하고 못해요? 고시. 이때는 열람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결정, 고시, 후 열람. 처리됐나요? 자, 7번. 7번도 거의 매년 1개에서 2개 나오는 거예요. 자, 7번 내용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변경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변경이란 단어는 우리 법학에서는 새로운 행위로 봐요. 변경은 뭘로 본다? 새로운 행위. 변경은 새로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 허가상입니다. 무슨 상이요? 허가상. 허가상을 변경했대요. 허가받은 것을 뭐 했다? 변경. 그럼 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행위니까 다시 뭘 받아야 된다? 허가. 이런 말이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간다는 말이 새로운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변경을. 기본 절차가 허가면 변경도 뭐가 되고? 허가. 자, 기본 절차가 인가면 변경도 뭐가 돼야 될까요? 인가. 그런데 변경이 이렇게 경미하더라. 경미하다는 말은 변경에다 쓰는 단어예요. 변경이 못하더라? 경미.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됐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어요. 경미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가끔 어떤 데는 신고라도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않고 경미하면 뭐다?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인가나 허가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경미한 변경은 기본 절차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이 말도 이해됐나요? 허가받고 인가 받는 것 아니다. 아니다. 이게 경미한 변경은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다. 문장 짧게 해서 전체 이해시키려고. 그때 경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간을 단축, 축소. 이거요? 축축. 경미 이름이 뭐라고요? 축축. 단축, 축소. 단축, 축소. 내일 비 오나요? 내일 비 오면 여러분 비 맞고 돌아다닐 거죠? 그런 순간 여러분 이름은 뭐가 돼? 경미. 아이고 경미 됐네. 경미는 뭐라고요? 축축. 경미는 축축. 단축, 축소. 경미. 기본 절차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이렇게 축으라고 공부해놓고 나서요. 감소가 나왔다? 감소는 경미 아니에요. 좀 대답하는 사람 뭐야? 감소는 경미다 아니다? 경미. 또 방금 아니다까 여기 들렸어. 감소 경미예요. 축소예요.
주거험도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좀.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감소까지 풀어주면 돼.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만 나와. 이제 이런 게 재밌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요 8번까지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비교 특강 하는 게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6월 달에 비교적인 특강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게 되는 게 이런 것만 한 30개, 40개 정도 정리할 거예요. 수업은 27개 테마는 중요한 것만 할 건데 정리는 한 40개 정도 해줄 거예요. 네, 거기서 하는 것들인데 그거 이제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먼저 공공부문 시행자는 이거 무조건 한 문제죠. 공법책이 무조건 한 문제잖아요. 공공부문 시행자는 보증금 예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증금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지방자치단체는 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 보증금을 가지고 3번 나왔던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 LH공사 이런 친구들은 각종 보증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보증은 민간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부문 시행자들은 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증금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두 번째, 공법의 채권 파트가 총 4번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공법의 채권이 총 4번 나오는데 띠링띠링 채권, 띠링띠링 채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띠링띠링 뭐가 있죠? 사채, 주택상환, 사채. 채권이 3번, 사채가 1번 나오잖아요. 공법에. 자, 국토계획법에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 도시개발법에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법에 주택상환 사채. 이렇게 채권과 뭐 나와요? 사채. 그때 요 채권 파트에 무슨 파트요? 요 채권 파트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 기재부 장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정확하게 선 거예요. 무슨 파트에? 채권 파트에. 공법체계 기재부 장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공법체계 기재부 장관 나와요. 자, 어디서 나오면 건축허가 제한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이 요청하면 건축허가를 허가권자가 제한할 수 있다. 그때 기재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은 제한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이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공법체계 기재부 장관 나와 안 나와? 나와. 어디 안 나와? 그러니까 가르쳐놓고도 무서운 게 이런 기술이에요. 죽어라 가르쳤는데 공법체계 기재부 장관 안 나와. 찍 아웃. 혼자 다 틀렸고. 그리고 뭘 안 줬어요?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무슨 파트야? 채권. 여기다 형광펜 꺼놔. 나중에 검사하게. 채권 파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채권 중에서 상환 그래요. 뭐라고요? 상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빚을 갚는다. 갚는다 의미죠. 상환. 갚는다죠. 갚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기록할 기자, 이름, 명자, 이름이 쓰여져 있나요? 상환의 이름은 기명입니다. 상환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는 기명증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기명이다 아니다? 기명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도시공계 시설 채권은 발행 방법에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요.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전자등록 또는 뭐예요? 무기명. 전자등록 또는 뭐라고요? 무기명. 무기명이라고 확정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기명, 무기명으로 못 쓰고 기명, 안기명 쓴 이유를 아시라고. 아셨죠? 하여튼 여기가 나머지 상환이 안 보이는데 도시공계 시설 채권은 기명이다 OX, X.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이다 OX, X. 그렇게 푸시면 된다고 문제 풀 때는. 그 다음에 채권은 다 양도가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누구는 양도가 안 돼? 사채.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양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사채는 양도 안 되죠. 근데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해외에 이주하다가 직장 때문에 근무 때문에 옮겨갔죠. 그럴 때는 양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입니다.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어디만 나와? 정비계획만 나와.
이 자리가 공청에서 주민 설명회로 바뀌었어요. 공청회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우리 공법책에 주민 설명회입니다. 어디만 나온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정비법 그러죠? 어디 도정법 그러기만 그냥 쌀 찢는 법이야, 도정법은. 그럼 하지 마. 그래서 이상하게 배워. 도계법, 도정법 그런 말 없는 단어야. 도시 정비법 국토교통부 공식 약칙입니다. 공식만 따르십시오. 비공식 따르지 말고 제발 좀. 도시정비법에 무슨 계획만? 정비계획만 나와. 이것도 암기하는데 어떻게 암기하셨어요? 암기하라니까 정비계획만 나오고 그러니까 정비법만 나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안 돼. 도시정비법에서도 딱 어디만 나와요? 정비계획,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을 정비계획 그래요.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만 뭐가 나와? 주민 설명회. 공청회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우리 공법의 숫자는 이렇게 됐죠. 며칠, 몇 월, 몇 년. 자, 일월연,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 주급은 없어. 주 안 나와? 엊그제 모의고사도 있었죠? 일주하고 나왔었잖아. 주 있어 없어? 없어. 한 해에 2문제 정답까지 나왔습니다. 3주 하나, 4주 하나, 2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아셨죠? 공법책에는 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1주, 2주, 3주, 4주 나면 무조건 그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기술. 이런 게. 그래 지금 여기 하는 수업들은 3, 4월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는 사람을 전제로 수업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중에 오신 분들은 빨리 3, 4월 강의 마무리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뒤에. 그래 앞뒤 엮이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일부러 해주려고 수업 끝에다 붙인 거예요. 수업 끝에다 붙였어요. 5, 6월 첫째로 미룬 거예요. 5, 6월 첫째 주 강의로 밀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7번. 계속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것을 원문으로 다 보는 시점들이 나올 텐데, 공법에서 가격이라고 문제가 나와요. 뭐라고요? 가격. 정확하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가격하고 나면 매도 청구 따라서 매도 청구. 팔고 나가. 매수 청구. 사주세요. 그 매수 청구는 사람이 참 공손하죠. 사 주세요. 매도 청구는 야, 너 팔고 나가. 강제로 쫓아냈죠. 그래서 가격이 시가예요. 쫓아냈으니까 가격이 뭐라고요? 시가.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여기 못 넣었어요. 처분 명령 후 매칭 오니까 농지법에 가면 제가 농지를 매입했어요. 농사 진다고 뻥치고 뻥쳤다가 걸렸어요. 걸리면 야, 너 처분해라고 처분 명령이 나올까요? 그 처분 명령 받고 매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농어촌공사에게 네가 사주세요라고 매입 청구를 했어요. 그때 가격이 뭐예요? 공시지가. 근데 잘 봐요. 공시지가는 시가는 가격이 100% 반영된 거죠. 공시지가는요. 시가의 40에서 한 50%. 감정가격은 시가의 80에서 93, 4%까지 가는 게 감정가격이에요. 그러면 시가는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이에요. 토지. 주택이 아니고 토지. 토지는 공시가가 시가의 4, 50%밖에 안 되는데 자 언제 공시가가 나왔냐? 여기 보세요. 뭐 했어요? 잘못하니까 명령 받았죠. 얘 잘못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뭐가 됐어요? 공시지가 제일 싼 거. 명령이니까 제일 싼 거예요. 이걸 읽을 줄 알아 이거. 잘못해서 처분 명령 받아서 그러니까 제일 싼 가격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면 자 보세요. 공법의 매도 청구는 그거 내가 할게. 뒤에만 이야기해봐. 공법의 매도 청구는 시가. 공법의 매도 청구는 뭐라고요? 시가. 농지법의 처분 명령 후 매도 청구는 공시지가. 이게 우리 공법 문제가 41번부터 80번까지가 2차 2교시, 2차 1교시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법 문제죠. 그중에서 농지법은요. 79번, 80번. 이 말도 이해됐나요? 꼭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79번, 80번이 농지법이요. 공법 문제에서. 자, 그러면 공법 문제에서 79번, 80번 가야 공시지가 나올 똥, 말똥. 79번, 80번의 의미 이해했나요? 그게 농지법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농지법 가야 공시지가 나올 똥, 말. 그 전에 공시지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근에 6번 나와요.
요 앞에 농지법 앞에 공시가가 틀린 문장으로 6번 나온다고요. 잘 됐나요? 나머지 모르면요. 감정가격 띠링띠링. 나머지 모르면 뭐라고요? 감정가격 띠링띠링. 이렇게. 자, 그러면 공법상 가격 요것만 가지고 두 문제 풀어야 돼요. 요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 갖고 하나, 둘, 셋, 넷, 5개 푸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10개 이상 풀겠네. 8번까지 하면. 이제 번전 다 뽑았으니까 졸라 가시면 돼 이제. 오자마자 10개 물었는데 뭐. 이런 게 기술적으로 모이면 된다는 거죠. 자, 공법상 가격하면 매도 청구는 시가, 농지법의 처분 명령 후 배의 청구는 공시지가, 79번 80번 가면 공시지가 나올 똥 말똥, 나머지 모르면 감정가격 띠링띠링. 예, 이렇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거기까지.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자, 광역도시계획 들어갑니다. 무슨 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 여러분이 제일 찾지 못한 게 이거죠. 광역계획권의 뭐?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잠깐만요. 요게 참 많이 틀려 있어요. 책들이. 자,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정은 할 수 있다. 계획은 원칙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은 원칙 수립하여야 한다. 내일 모레 예상 문제집 보면 지정한다 하고 다 맞다고 돼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 최근에 지정해야 한다 틀렸다고 다 나왔거든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도시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은 할 수 있다. 지정은 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얀. 계획은 수립하얀. 왜 그러냐면 계획은 수립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에요. 계획 수립하랍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욕먹고 계획 수립할래요? 그냥 맨날 놀래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은 할 수 있다. 근데 지정은 누가 해주냐? 자, 이거요. 상급자. 누구요? 상급자. 그래, 누구? 형. 수립은 내가. 어딘가 확인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그러니까 시군이면 내가 누구죠? 시장, 군수. 둘이니까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시도면 내가 누구죠? 시도, 지사. 둘이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지정은 시군이면 형이니까 지정 누가 하고요? 도, 지, 사. 시도면 형이니까 지정은 누가 하고요? 국장이 할 수 있다. 이걸 못 찾아가지고 광역도시 포인트는 이건데 실제로 핵심 암기사항보다는 그냥 포인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양을 좀 줄여서. 요거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단어 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원리니까.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 뭐 넣었어요? 요청이면 부탁인가요? 부탁이죠? 요청 시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단독이요? 공동이요? 공동. 저 이거 못하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둘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요청이에요? 협의 요청이에요? 협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아주 과격하게 뭐라고요? 배째. 동생들이 시장 군수가 나 못해. 형 네가 해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만나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네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상급자인 누가?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청은 부탁이니까 들어줘야 한다.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줄 수 있다. 자, 요 선을 그으세요.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어떤 단어가 나오면 요청.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요청 시에는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요청 시에는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죠. 요청 시에는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9번 가지고 거의 정답을 다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군이 같은 도에 걸쳐 있습니다. 어디요? 같은 도. 자, 요걸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요 행간의 의미만 같은 도의 관할구역 그럴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다스리는 도시 이런 말이에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면 시, 군. 요것만 하나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 주십시오. 시군입니다. 같은 도면. 자, 지정은 누가요?
형. 시군의 형은 누가? 도지사가. 자, 지정. 할 수 있다. 제발 좀 읽어주세요. 할 수 있다, 형광펜. 할 수 있다, 형광펜. 자, 수립은 내가 수립이죠? 시에서 나는 시장, 군에서 나는 군수가 둘이 공동으로 자,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군이 둘이상에 어디에 걸쳤어요? 시, 도. 자, 지정은 형, 누구? 국장. 수립은 내가, 누구? 시, 도지사. 다시, 지정은 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암기하다가 죽어버리죠. 법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데. 근데 그 의미가 있는 자리들을 보시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 자리들. 두 개 이상의 도시는 선택이니까, 지정은 선택이니까 할 수 있다. 계획이라는 것은 수립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어떤 단어 나오면 요청, 할 수 있다. 요청은 상급자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자와 함께 하니까 승인 신청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여기까지. 네, 9번 됐고요. 자, 10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메모할까요? 공청회. 반드시 공청회지. 자, 해야 한다니까. 생략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공청회겠지. 이게 감정평가자 시험에요. 박스 쳐놓고요. 다음 중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찾아라. 반드시 누구?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 이 두 개 찾아라 됐던 거예요. 반드시 개최해야 해. 자, 여기 한번 읽어요. 공차로 갈 때는 주전자를 들고 가야 돼. 누가? 볼보이가, 워터보이가 며칠 전부터 14일 전부터 주전자 들고 가는 거 생략하면 더위 먹어 죽어요. 생략하면 더위 먹어 죽는다고. 공차로 갈 때 공청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자자 그냥 썼어. 주제 자의 자. 또 자는 뭐냐고 주전자에 그것도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 주전이요. 이게 뭐냐고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아, 나도 몰라. 주제 자. 필요 없어 얘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나요?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몇 회 이상 공고 1회 이상. 공차로 갈 때는 뭐 들고 다녀야 돼? 주전자. 며칠 전에? 14일 전. 반드시 들고 다녀야 돼요? 반드시.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다 끝났잖아. 지금 나 혼자 끝난 거 아니죠? 다시. 1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둘로 나와요. 몇 년과 며칠이 나와요. 몇 년과 뭐라고요? 며칠. 날짜가 나온다고. 며칠.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몇 년 그러면 다 5년이에요. 다 몇 년이에요? 5년. 딱 하나만.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만 몇 년? 3년. 3. 광 승인. 3광이면 딱점인가요? 승인이면 결제인가요? 검사 맞는 건가요? 딱점 맞는 거 검사 맞더라고. 승인. 3광 승인. 3광 승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에서 날짜 나오면 모두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이런 걸 묶어놓으면 편하게 끝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12번째 도시군 계획 나왔네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무엇으로 구분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 플러스 뭐요? 관리. 그때 요 도시군이라는 단어 공부할까요? 도시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니까 도시군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계획 수립 뭐가 된다고요? 단위. 그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인 도시군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까지가 계획 수립 단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군이죠. 광역시군은 포함 제외.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은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은 도시다 아니다. 구 아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도시죠. 요거 기억하시고. 자, 도시군에 군이 있는데 광역시군은 포함 제외. 군의 동그라미 광역시군 제외 밑줄.
관할비를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자 여기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요거 물으면 답이 다 광역 도시계획인 거 아시죠?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군은 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가운데 점 있죠? 가운데 점은 어떻게 있죠? 또는. 여기 또는 써놨잖아요. 힌트 또는하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6개가 있잖아요. 6개 중 몇 개를 하나를 도시, 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6개 중 하나를 무엇이라 부른다? 도시, 군. 광역 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그러니까 도시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단어 어떻게 땄는지 보이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공통되는 단어 뽑아서 기본 플러스 관리. 이런 문제 틀려갖고 안 된다. 자, 다시 아주 유치하게. 자, 도시군 계획하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무엇만 가지고 문제를 푸냐? 여기 봐요. 점군, 점군, 점군. 광역 도시계획은 얼굴에 점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건 최우수단이고 지금은 단어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고 얼굴에 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요거 됐나요? 13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많이 나온 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디만? 시 또는 군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수립하여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요건 몇 개를 충족해야 되죠? 4개. 몇 개요? 4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둘. 인구 몇 만이야? 10만이야. 셋. 시 또는 군 몇 개? 4. 요 4개를 모두 충족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때 장난칠 때요. 수도권이면 수립해야 한다. 해야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수립해야 한다. 자, 같이 읽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광, 특특은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자, 요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거 기억나세요? 내가 누구냐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고양시와 파주시의 광역도시계획인데 고양시의 일부분과 파주시 전체를 넣어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어요. 이 광역도시계획이 파주시라는 기본계획을 다 담고 있나요?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여기가 고양시, 여기가 파주시예요. 파주시는 다 담고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을 모두 얘가 담고 있어요. 그러한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단어 됐나요? 야, 그래서 시 또는 군 수립 안 되는 거. 특광, 특특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특광, 특특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또 조심할 게 특광, 특특은 승인이에요? 직접 확정이에요? 직접 확정. 도시군 기본계획만 그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데? 도지사. 이게 또 출제 포인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은 직접 확정.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요 자치권 때문에 그래요. 자치. 스스로 다스리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승인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15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나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었죠. 뚫어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용도 같이 해봐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 최소로.
이렇게. 또 용용기지도 하지 마세요. 용용기지도 입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용용이 뭔지를 못 찾잖아.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시라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에 정확하게 뭐예요? 지정. 뭐라고요? 지정. 지정 변경이죠. 용도 지역의 행위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시험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반설 설치, 지구 단위계, 개발사업, 정비사업, 입주규제, 최소구역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이거 예상 문제로 잡는 건 맞죠? 다음 중 도시군 관리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지 나오면 자, 여기 읽을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얘들은 이용 개발 파트죠. 개발에 허가 내주면서 작게 지어라 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에 허가 내주면서 기반 설치하는 부담을 져라 돈 내라 뭐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용 개발 파트 허가 파트라고요.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성장 관리계획도 개발이 허가 다음에 나오죠. 성장 관리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하나 더 추가. 그러면 뭐 관리계획 가지고 내면 답 다 나온 것 같아요. 행위 제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성장 관리계획 요 세 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개네요. 네 개. 이렇게. 총 네 가지. 요걸 알아두신 게 좋고. 자, 16번. 이것도 출제 영순이죠. 그러니까 15, 16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과 16번 가지고. 자, 16번에 주민의 입안 제한서입니다. 주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안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누가 될 수 없다고요? 입안권자. 이 문장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만 입안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은 입안권자에 있다 없다. 주민은 입안을 뭐만 한다? 제한. 제발 좀 기억하세요. 이분한테 입안을 제한하는 거죠. 그때 제한 사유가 자 용, 산, 기, 지, 입지 이렇게. 얼빠에 따라서 동그라미 치시고 암기 코드 잡아가야 되니까. 용산, 기지, 입지 나왔나요? 조심할 게 용이죠. 용도 지구에 대해서 입안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없애버리고 그 건축 제한을 무엇으로 대체하려는지요? 지구 단위계. 뭘로 대체하는 지역이요? 지구 단위계. 용도 지구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 제한을 뭘로 대체해요? 지구 단위계. 용.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 지구 단위계구역.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 용산기지, 입지에 대해서 주민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할 때는 동의자 수가 나오는데 국공유지 포함 제외. 국공유지 포함은 두 군데만 나오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법에 면삼총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동의할 때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라고 되는 거. 지금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 도시개발법 공부 안 한 사람들 공부해라.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을 A4 용지 2장씩으로 정리 다 끝내놨으니까 제발 하셔라. 강의라도 들어라. 2장씩밖에 안 해놨다. 시험장 갈 때까지 그것만 갖고 가라. 2장만. 알았지? 국공유지 뭐라고요? 제외. 연삼 총회할 때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과 조합 설립 인가할 때만 임대팀이 1이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이렇게. 국공유지 포함되고 여기는 제외입니다. 그때 공법에 제한 그러면 다 얼마 이상의 동의해요? 3분의 2. 기반설만 5분의 4. 이렇게. 자, 공법의 제한이 여기 국토계획법의 제한, 도시개발법의 제한, 도시정비법의 제한, 건축법의 제한 4번 나와요. 제한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제한 넣으면 다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3분의 2. 그때 다 국공유지 포함 제외. 기반설만 얼마? 5분의 4. 끝. 용, 산, 기, 지, 입지. 용이 뭐예요? 용도 지구를 뭘로 대체하는 거? 지구 단위계. 산이 뭐예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기는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정확하게 읽어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걸 기반설 부담구역하고 내버리니까. 기반설 설치, 정비,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X 빨리 써놔. 내가 낼 거야, 내가. 기반설 부담구역 X예요.
성질 급한 사람 다 틀리고 와요. 기반설, 설치정비, 계량지, 기반설 부담구역을 제한하지는 않죠. 이런 기반설 부담구역이 뭐죠? 돈 내라. 시장님, 우리 동네를 돈 내라 구역으로 정해줘. 내가 돈 내버릴게. 이런 바보 천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틀리고 와요. 기반설, 설치정비, 계량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 입주규제, 최소구역, 용산기지, 입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7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은 출제 포인트가 15, 16, 17. 그 다음에 19.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 있죠? 이 정도면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다 풀지 않나요? 나는 그래. 나는. 내 생각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진짜 논점 정리 다 해놓은 건데 원래 앞에는 잘 해놓잖아. 여러분도 앞에만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 풀리면 다음이 풀리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결정권자는 볼까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가끔은 누가 있죠? 시장, 군수. 대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어디죠? 지구단위 계획. 시장 군수는 뭐만 지켜? 지구만 지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했죠. 그러면 결정도 누가 한다? 시장 군수.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결정도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는 뭐만 지켜? 지구만 지켜.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한이 있다고. 요 지구만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제가 막 떠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들으면서 익힐 거예요. 너무 막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하고? 국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사망 선고 누구?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근데 그게 국가익과 연계 그러면 국장. 국가 연계 그러면 국장 맞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또 아무리 성격이 급하다고 막 수장 그러지 말고 해수부 장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가익과 연계 그러면요 국장. 입주규제 최소구역 결정권자는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험문제는 여기죠? 시험문제는 항상 논점은 고딕글씨에 다 넣어놨어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도시마다 공원을 만들어서 여가 휴식공간 제공이죠. 도시 거꾸로 읽어요. 그래요. 시 도지사가 지정해요. 대도시 시장. 국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장이 도시마다 공원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도시자연 공원구역 단어 됐나요? 예.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국장이 위반하면 누가 결정해요? 국장. 개발제한구역 국장. 자, 시가와 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가과 연계 그러면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 군수 없죠? 시장 군수는 뭐만 지켜? 지구만 지켜. 근데 여기 나오면 시험제는 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국장이 결정권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국장 없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하고 암기하는 사람이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요령이죠, 요령. 답이 정해진 자리니까. 근데 이미 도시, 시도 하면서 다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고요. 자, 공법에서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이 첫째인가요? 기본이 둘째인가요? 관리가 셋째인가요? 자,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자, 18번에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경사지목 나왔네. 1.8. 광역 도시계획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기초자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는가요? 업데이트 몇 년? 5년. 기억나시죠? 이걸 다 가져다 쓴다. 가져다 쓴다. 다 준용이에요. 이걸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주용. 주용.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때 첫째는 썩 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둘째는요? 둘째니까 썩 2번. 셋째는 3번. 자, 둘째는 자 토의적 성, 재차 성. 셋째는 토의적 성, 재차 성, 환경성. 셋째가 성을 몇 번 내요? 3번. 셋째가 성 내면서 뭐라고요? 환경 탓이야, 환경 탓이야, 도롱뇽 탓이야. 환경성 검토.
퇴사까지 다 한계하면서 못 써먹어. 이거 다 하나 됐죠? 그때 생략사유. 썽썽썽 생략사유입니다. 뭐 생략하는가요? 썽썽썽 공통 생략사유입니다. 경미, 단축, 축소 생략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보이면 생략할 수 있다. 도시공계획 시설 보이면 생략할 수 있다. 공통 생략사유 끝. 지구단위 계획 보이고 문장 속에 지구단위 있고 도시공계획 시설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매우 어려운 문제 이거. 지금 간단히 정리한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언제? 지역노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이요? 고시한 날이요? 다음 날로 벌써 정답 2번.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지역도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면 벽면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지역도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의 지역부터 몇 년? 5년. 뭐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 여기다가 하나 붙여놨어요. 민망해서 그냥. 얘는 왜 이렇게 내려갔대? 기득권입니다. 뭐라고요? 단어 좀 볼게요. 이미, 기, 득할, 득. 그러니까 이미 뭐였어요? 착수. 그러면 이미 착수했으면 나는 기득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요 기득권은 보호를 해야 되나요? 자, 신고예요? 허가예요? 신고예요? 허가예요? 신고예요? 허가예요? 신고예요? 허가예요? 여기다 써놓고도 신고라고 대답을 한 사람 더 좋다 사람이니까. 아주 그냥 총 맞은 것처럼 아파요. 아니, 요걸 우리 학생들은 예외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다 신고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원칙 내버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미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하면 돼요. 예? 자, 무허가 무신고입니다. 계속하면 되는 거야? 무신고란 말은 그냥 계속해. 계속해. 신고 없이 허가 없이 무신고 무허가요. 그냥 계속하면 돼요. 원칙이에요, 이게. 예외적으로 어디 나오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몇 개월을 신고하고 계속하고 3개월.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이미 착수했다 나오죠. 그럼 며칠 내 신고하고 계속하고 30일. 다시 이 머릿속에 수시 계정만 있으면 못해. 쓰지를 못하는데. 다시 기득권 보호는 원칙적으로 신고다 허가다. 무신고 무허가다. 에? 에?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받는 거다. 에? 그게 원칙이에요. 이미 착수했다 그러면 원칙으로 문제를 한번 낼 거예요 아마. 출제도 한번 돼야 되는 이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미 착수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에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거죠. 여기서 기득권이면 몇 개월을 신고하고 3개월 계속할 수 있고,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투기가 되는 곳이죠. 개발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며칠 내에 신고 좀 해줘라. 30일. 금지 투기예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득권은 무신고 무허가야.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몇 개월? 3개월.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해서 어떻게 읽어요? 수시개정. 뭐라고요? 수시개정.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 단어 됐나요? 자, 다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단어가 길어 짧어? 그러니까 몇 개월? 3개월.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짧아 며칠? 30일. 자, 따라서요. 기득권.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숫자가 삼삼하잖아. 삼삼한데 단어가 길어 3개월, 짧아 30일. 되나요? 네, 이렇게. 자, 21번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바다 매립했나요? 공유수면은 바다죠? 이거 말면 되잖아요. 공유수면 매립하면 자, 같으면 본다. 다르면 지정, 하얀.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둘 이상에 걸쳐 둘 이상의 이유 다 다른 거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구역 지정, 하얀. 고시는 별도. 고시까지 유지된 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맺고 있어 육지화 생선 최초 일이니까 고시는 별도.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는 말은 다른가 봐요. 둘 이상의 걸쳐 둘 이상의 이웃이 키워드가 아니고 둘 이상이 키워드야. 다르더라, 둘 이상에 걸쳤더라, 둘 이상의 이웃하더라. 그러면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요. 다르더라. 둘리상에 걸쳐있더라. 둘리상에 이웃하더라. 도시관리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같으면 본다. 단, 특광, 득특, 시장우수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는 별도. 이제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예요. 자, 같으면 빨리 막 보면서 같으면 본다, 다르면 지정하여야 한다. 같으면 본다, 다르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예? 쉬었다 할까요?